안녕하세요. 오늘 좀 특이한 물건 가지고 왔는데요. 사건 번호는 2024타경 3633 주택입니다. 매각기일은 12월 9일입니다. 소재지를 보시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에 위치하였고요. 토지 면적이 139평이나 됩니다. 건물 면적도 48평이나 되고요. 토지 면적에 비해서는 건물이 좀 작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보시면 건물 면적이 48평. 서울의 단독주택인데 지금 48평이나 된다. 토지 면적은 139평이면은 이게 뭔가 마당도 딸려 있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물건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지금 감정가가 20억 4,800만원 평가되었는데 최저가가 지금 반값 시세 거의 반으로 더 떨어져가지고 33% 6억 7천만원의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그럼 경매 대상도 지금 토지와 건물을 일괄 매각하는 방식인데,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수풀로 좀 가려지긴 했지만 어쨌든 성북구 정릉동에 건물 면적이 48평이나 되는 주택을, 토지 면적도 거의 140평에 육박하는 주택을 6억 7천만원에 취득할 수 있다. 이거 아주 궁금해지는데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정평가 현황을 보시면은 토지가 19억 3천만원 평가되었고 건물은 1억 1,500만원으로 평가된 사실을 아실 수 있습니다. 건축물 현황으로는 단독주택으로 착공일자와 승인일자를 봐도 2000년도로 봤을 때 엄청 허름한 주택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고요. 약 25년 정도 된 그런 이제 노후화가 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집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서 이제 벽돌 구조나 연화조 방식도 아닌 이제 튼튼한 건물이란 것이죠. 그리고 건폐율도 37%밖에 되지 않습니다. 용적률도 37%밖에 되지 않습니다. 건폐율도 25%고요. 보통 서울에서 이제 건폐율은 60%까지 할 수 있고 용적률 같은 경우에는 200%까지 할 수 있죠.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근데 지금 37%에 25%, 이거 굉장히 많이 땅을 안 쓰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고요. 임차인 권리 분석도 봐보겠습니다. 임차인은 지금 심한모 씨라고 이제 전세권자로서 전세권 등기일은 23년 6월 15일입니다. 밑에 건물등기부등본 현황도 좀 봐보겠습니다. 2013년도에 설정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심한모 씨가 그 이후에 23년도 10년 뒤에 전세권을 설정했기 때문에 이 근저당권에 대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이것이 인수된다고 하면은 계속 낙찰자가 아무도 인수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이라고 하지만 만약에 3억이라고 하면은 아무도 낙찰을 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다가 근저당권보다 늦는 전세권이나 임차인은 경매에 있어서 낙찰받을 때 전부 소멸시킨다가 대원칙이기 때문에 지금 보고 계시는 임차인 현황이 결국에 낙찰자가 신경 쓸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심지어 전입세대 확인서에는 채무자 겸 소유자가 거주 중이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러면 임차인 권리 분석은 끝났고 이제 건물등기부등본과 토지등기부등본을 봐야 하는데 그 내용이 지금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물등기부등본 현황만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뭐가 많지만 사실 다 단순한 내용입니다. 보시면은 권리권 소유가 이제 소유권하고 근저당권 여러 건하고 전세권, 가압류, 의미경매 이렇게 있는데요. 경매 등기는 경매 절차가 끝나면서 소멸하죠. 소유권도 빼앗기는 과정이잖아요. 근저당권은 이제 이 금액을 못 받아서 경매를 하는 이 농업협동조합 자산관리에서 경매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근저당권도 소멸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있는 근저당권이 이걸 전부 인수시킨다고 하면은 말씀드렸듯이 낙찰 자체가 안 되겠죠. 경매를 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에 있는 모든 돈 받을 권리, 뭐 압류나 가압류, 근저당권은 모두 소멸한다는 것이 대원칙이기 때문에 민사집행법에 또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소멸하고요. 전세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인수시키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내용이 있고, 가압류도 돈 받을 권리이기 때문에 전부 소멸합니다. 그럼 따라서 보시면은 아무것도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고 깔끔한 물건이죠. 이 내용은 이따 매각물건 명세서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시면은 위반 건축물 내용도 보여지지 않고 가구수가 한 가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주용도는 단독주택. 참고로 이게 한 가구라고 해서 한 명만 살 수 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위층과 아래층 있는 집입니다. 대지의 위치와 집원, 도로명 주소가 등기부등본과 일치하시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주 고주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 주용도와 이러한 내용들이 아까 보셨던 내용들과 동일하다는 사실까지 확인하였습니다. 건축물 현황에서 지금 주용도는 단독주택, 주택으로 되어 있고 건축물 면적도 155제곱 정도, 158제곱 정도 되죠. 소유자 현황으로도 지금 류춘모 씨가 전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2013년도 10월 17일자 등기부등본과 일치한다는 사실까지 확인하였습니다. 만약에 저 내용이 다르다고 하면은 소유자가 누군지 좀 특정을 해야겠죠. 물론 뭐 당연히 등기부등본이 우선한다는 사실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을 아까 말씀드린 거고, 감정평가액 같은 경우에 지금 20억 5천만원 정도에 육박하는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기준 시점은 24년도 7월경입니다. 건물 외관을 보시면 이렇게 수풀로 많이 있는데요. 이 물건이 사실은 제가 뭐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이게 집으로 아마 가는 길입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고 지금 이렇게 집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그 모습이 지금 보고 계신 이 좌측 사진의 모습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물건에 대해서 지금 한번 자세히 보셔야 되는 게 좋은 게 1층 공부상 면적이 103제곱미터이고 2층이 이제 55제곱. 아까 이 건물의 총 면적이요 48평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48평이 나오냐. 안방과 다용도실, 그리고 여기도 방으로 보여지고요. 드레스룸, 주방, 거실, 현관으로 들어와서 여기는 화장실이고요. 또 여기는 발코니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로 보여집니다. 화장실 총 2개고 방이 다용도실, 뭐 드레스룸 이런 거 합치면은 좀 4개, 3개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화장실은 2개 있다. 그리고 주방과 거실이 매우 크고 방 또한 사이즈가 엄청 크고 베란다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보시면은 위층에는 또 가족실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통합 알파룸 같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화장실 하나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발코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바베큐장 같은 거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여기도 또 방이 하나 구성이 되어 있네요. 따라서 2층 같은 경우에 지금 엄청 큰 거실이 하나가 있고 엄청 넓은 화장실 그리고 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발코니가 매우 널찍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황조사서 내용을 보시면은 임대차 관계도 0명이고요. 지금 점유 관계는 미상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내용 보시면 채무자 겸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 그리고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시면 심한모 씨가 아까 대항력이 없는 전세권자죠. 주거 전세권자, 점유의 건원은 주거 전세권자입니다. 3천만 원 되어 있지만 낙찰자에게 인수되지 않고 3천만 원 전부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전부 소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전세권 등기일이 23년도 6월 15일인데 근저당권이 13년도 10월이기 때문에 이 날짜랑 비교해 보시면은 근저당권자가 더 빠르죠.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이 얼마든 간에 근저당권이 소멸하면서 전세권도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하지 아니하는 것, 등기상 인수한 조건도 공란이고요. 법정지상권 같은 지상권 개요도 없고 일괄 매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좀 읽어보시면 좋을 만한 내용이 본건은 자루형의 토지로, 그러니까 토지 모양이 예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독주택 이제 그 위에 땅이 단독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이나 여기까지는 크게 중요한 내용이 아닌데 일부 토지는 현황 도로로 이용 중이다. 그러니까 내 토지 중에 일부가 도로로 이용 중이기 때문에 전부 활용하지 못한다. 이런 내용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맹지이고 이것을 또 재건축하기도 어려운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닥 추천하진 않지만 그래도 한 번쯤 보실만 하면 좋을 만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우선은 마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동산에는 결국 짱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맹지라고 해도 시세가 지금 20억으로 설정되었는데 약 6억 가까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 가치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활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또 다른 것이라 한번 마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건 접수 내역에서는 크게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 지적도를 보시면 저희 물건지는 이곳에 위치해 있고 우이신설선 북한산 보국문역이 있고요. 여기 이제 대한민국에서 명문대학교죠. 이제 국민대학교가 인근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렇다고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거리면은 대학생들의 자취 수요는 좀 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이 국민대학교의 실제 그 임차인들이라고 할까요? 학생들은 보통 이곳에 거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곳은 진짜 아무것도 없거든. 이쪽 지하철역 쪽으로 나와야 시장도 있고 대로도 있고 사람들하고 마실 수 있는 술거리도 있는데 전부 다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이런 곳에서 사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쪽 바깥에 나와서 살기 때문에요. 참고로 이건 제 뇌피셜이 아니라 이제 공인중개사를 좀 통해서 들은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아무것도 없는 이 산골짜기 지락길에 대학생 그 젊은 애가 들어가서 사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 여기 많이 살겠죠. 이제 술집도 있고 상권들도 좀 형성이 되어 있고 지하철도 탈 수 있고 다른 동네로 갈 수 있는데 살지. 이런 뭐 안쪽 산골짜기에 사는 분들도 뭐 학교가 가깝지만 뭐 이런 여기서도 수요가 더 넓어 보인다. 여기서도 수요가 더 많아 보인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근데 지금 물건이 저희가 48평이었잖아요. 방이 굉장히 넓고 크죠. 그렇기 때문에 좀 사업적인 측면으로 사실 좀 얘기를 해보면은 방이 크게 넓으니까 이거를 좀 쉐어하우스 형식으로 해가지고 활용하는 방법도 좋아 보인다. 왜냐하면 지금 최저가가 6억 7천만 원인데 2층도 있고 방 개수도 많고 방도 넓고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가치가 있지 않나. 그리고 토지가 아무리 맹지라고 한들 그리고 도로로 활용 중이라고 한들 그걸 좀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139평이거든요. 이 정릉동이 보통 이쪽이면은 한 못해도 저는 엄청 보수적으로 보는데 못해도 한 1,500만 원이나 1,200만 원 정도 그 위로 이제 올라가면 1,000만 원까지 좀 떨어지긴 하는데 이쪽은 최소 이 정도는 하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로 봤을 때 이제 감정가가 맞게 나왔는데 그래도 맹지나 이런 걸 좀 감안했을 때 이제 뭐 이것저것 하면 시세 차익이 제가 봤을 때 5억으로는 좀 보여져요. 왜냐면 그래도 감정가가 좀 잘못되었으니까 감정가가 한 11억 정도 시세가 11억이라고 보면은 최저가가 6억 7천이니까 이 정도로 해보면 건물
건물 면적도 좀 크고 이렇게 좀 가능은 해 보이는데,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일반적인 분들이 했을 때는 별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맹지이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감안을 해야 매도할 때도 사실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물건을 딱 적임자를 찾아야 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혹은 내가 이 물건에 어떤 색깔을 입혀가지고 임대업으로 좀 활용을 해볼 거야, 그러면은 이게 물건이 메리트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난 좀 나중에 갈아타기도 하고 경매로 할 거야, 이러면은 이런 물건 별로 안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다 짝이 있기 때문에 마저 말씀을 드려보면, 개별 공시지가 270만원에 토지 면적 460제곱미터,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특별한 내용 보여지지 않습니다. 경매 요약은 우이신설선 북한산 보급문역 역세권에 국민대학교가 인근에 좀 있어가지고 월세 2개는 좀 용이해 보이고요. 대학생들이죠. 국민대학교가 사실 망할 일이 없죠. 뭐 지방의 대학교는 소멸한다 그래서 월세를 못 받을 수도 있지만 국민대학교는 계속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33%까지 유찰되었지만 맹지이고요. 시세 차익은 최소 5억 정도, 그 이하 3억, 최소 3억 정도는 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입찰을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거를 얼마에 입찰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거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 물건 자체가 나쁘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무조건 다 활용할 수 있는, 뭐 반지하에 여름이면은 물 넘치고 이런 곳도 전부 다 월세로 사람들 사는 곳입니다. 서울에 쓸모없는 땅은 절대 없어요.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한 댓글이나 카카오톡 문의 남겨주시고요. 꼭 이 물건 아니어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